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예, 내 이빨로 내 무덤을 파는 행위를 이제는 그만 중지하시고 이제는 내 이빨로 내 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면 내가 치유자인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요새 이제 덥다 하더니 이제는 또 춥다 해졌죠.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변덕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덥지도 춥지도 우울하지도 슬프지도 않게 늘 건강하고 늘 마음의 위로가 잔잔하게 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 건강? 네, 좋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피아노를 가르치거나 또는 영어나 중국어와 같은 언어를 가르치거나 또는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그 자녀가 커서 자녀를 가졌을 때 자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육은 바로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전 세계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의 저자이신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 미국의 위마나 와일드우드나 여러 가지 이제 대체의학이나 통합의학이나 기능의학에서 많은 요양원들에서 중증 환우분들을 다루는 요양원들에게서 많은 환자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고 환우분들에게 건강하게 사는 일체의 비결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교육의 그 내용들이 바로 엘렌 화이트의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 1권, 2권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많은 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시간에 이제 가지야마 시조 박사의 식사 순서 혁명과 함께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만성질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또는 자가면역질환, 루푸스나 뭐 여러 가지 림프암이나 또는 암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만병통치 식사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교육보다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암도 치유되는 만병통치 식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핵심 포인트를 꽂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묘비명이 뭔지 아시죠? 사람이 죽었을 때 무덤에 이제 묘비를 씁니다. 화이트는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묘비명에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혹은 위장과로로 사망함이라는 묘비명이 걸릴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쇼킹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암이나 간암이나 폐암이나 전립선암이나 여러 가지 의학적인 그 사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2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이 생명을 잃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러한 의학적인 사인이 사실은 생리학적이나 또는 영양학적으로 규명해보면 사실은 위암도 좋지 못한 요리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고 간암도 위장이 너무 과로해서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늦게 먹고 너무 급하게 먹고 이러한 좋지 못한 위장 과로시켜서 좋지 못한 식사법에 의해서 담도암이 생기고 담낭암이 생기고 그래서 생리학적인 사인은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또는 위장 과로로 사망함이라는 두 가지 묘비명이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규명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예, 위암도 사실은 왜 그래요? 췌장암도, 담도암도, 담낭암도 좋지 못한 요리 때문에 죽는 것이고 또 올바르지 못한 식사법, 다시 말하면 위장 과로시키는 과식, 간식, 늦은 저녁 식사, 급식, 폭식
사실 대개의 질병의 원인은 그리고 사망의 원인은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하고 위장과로로 사망하는 것이 대표적인 생략적인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말씀하시기를 Let food be thy medicine, medicine be thy food.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유방암, 위암, 폐암이 있을 때 항암 방사선 수술이 약이 아니라 뭐가 약이냐면 다시는 재발 전이 없게 근본적인 캘리터너 박사가 레디칼 리미션 말기 터미널 환자가 근본적인 치유로 도달하시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바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Let food be thy medicine. 음식이 뭐가 되게 하고 약이 되게 하고 medicine be thy food.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식사법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만병통치 식사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유방암 말기에서 폐암에서 간암에서 회복되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인, 첫째,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좋은 음식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건강해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지 못한 음식, 좋지 못한 요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이러한 좋지 못한 요리 때문에 병에 걸리고 극기야는 사망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좋지 못한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좋지 못한 음식, 패스트푸드, 또 미백식품, 오백식품, 또요 동물성 식품.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그 대답 가운데 모두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부리는 또 차이나 스터디, 여러분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영양학의 바이블이라고 불리우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의 저자 콜린 캠벨 교수와 토마스 캠벨 교수는 그 책에 수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역학조사를 해서 미국에서 마침내 타임즈에서 이건 완전히 질병역학의 보건학의 그랑프리다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단한 역학조사를 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수많은 특별히 중국의 그 광대한 지역을 다 돌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역학조사를 해보았을 때 고혈압도, 고혈당도, 고지혈증도, 심장병도, 심근경색도, 그리고 마침내 스텐트를 박아야 되는 것도, 또는 모든 암의 원인도 보니까 암의 스위치를 켰다가 암의 스위치를 끄는 애가 있는데 그 주범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단백질 신화에서 깨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에 있는 특별히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IGF-1,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 바로 여러분들의 혈관을 막고 여러분의 세포 속에 독소를 집어넣고 그것들이 위에 가서 막으면 위암, 간에 가서 그 독소들이 쌓여있으면 간암, 폐에 가서 쌓여있으면 폐암, 이런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메티오닌과 같은, 물론 콩에도 적절한 메티오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과량으로 될 때 특별히 생선에 있는 기름들은 수은이나 이 메티오닌 수치가 높아서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고 특별히 암의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콜린 캠벨 교수님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또 차이나 스터디에서 가장 위험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질병의 근본적인 사인을 일컬어 동물성 단백질로 일컫는다면 전 세계적인 그 심장 전문의이신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의 유명한 저서이신 바로 지방이 범인, 이 책에는 많은 말기 환자들, 특별히 심장질환 환자들,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 특별히 이 콜텔 에셀스틴 박사님은 전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의셨죠. 그래서 많은 심장질환 환자들을 한 가지 처치법, 원 다이어트, 바로 채식에 근거한 건강 요리로 클린턴 대통령의 햄버거의 왕이신 클린턴 대통령과 여러 번 바이패스나 또는 이런 그 스텐트나 여러 가지 심장 우회로 수술을 해야 될 만한 중증 환자들을 고치는데 범인이 누구인지 알게 됐냐면 바로 지방이 범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은 특별히 요새 많은 과학자들이 지방이
이 림프 전이를 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 지방산이 들어가면 재발 전이의 근본적인 이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연구원들이 이런 연구들을 발표해 내는데 특별히 좋지 못한 음식 가운데 첫 번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 다시 말하면 고기나 생선이나 우유, 계란,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와 같은 고단백, 고지방, 고콜레스테롤의 3고 음식이 바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과 같은 3고병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앓고 계시는 유방암이나 위암이나 폐암이나 간암의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 빨리 죽이는 10가지 방법 중에, 그리고 우리 아이 빨리 죽이는 10가지 방법 중에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달걀 프라이를 매일 2개씩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아주 스테이크 뭐 이런 너비아니 구이, 고기, 생선 이런 대표적인 요리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을 빨리 보내실 수 있습니다. 미운 남편이 계시면 시도해 보셔도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제 대표적인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근본적인 첫 번째 요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가장 큰 우리가 죽어가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님은 암 전문 박사로 참 탁월하신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암의 이 원인, 기전을 상당히 잘 발표하신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님은 사람의 소화기관은 육식형이다, 채식형이다. 채식형이다. 송충이가 솔잎을 먹지 않고 뽕잎을 먹으면 병드는 것처럼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인데 채식에 맞지 않는 동물성 음식이 들어갔을 때 유전자 변이가 오고 돌연 변이가 오고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이 암이 발생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소화기관에 맞지 않은 동물성 식품이 우리의 혈액을 더럽히고 혈관을 막히게 하고 인체 생리대사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려서 마침내 이것이 이 암을 유발하게 된다는 암의 기전을 설명하시는 분이 바로 모리시타 게이츠 박사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 첫째는 좋지 못한 음식에서 여러분들이 사망하지 않으시려면 첫째는 우리의 식단에서 켈리 터너 박사가 하버드 의대도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서 설명한 것처럼 레디칼 리미션, 근본적인 치유로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점 9가지 중에 2가지는 영양요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들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과 같은 고기, 우유, 생선, 계란 이러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어했더니 그들이 말기암에서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늘 식단에서 잘 드시던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로 이러한 정제된 음식, 다시 말하면 흰쌀 대신에 현미밥을 드셔야 되겠고 흰밀가루 대신에 통밀이나 호밀 같은 거를 드시면 좋겠죠. 흰설탕은 일본에서 설탕의 범인이 이 설탕의 이름이 또 다른 별명이 회도인 거 아시죠? 미네랄을 훔쳐가는 도둑놈.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당뇨병 환자가 저혈당 증세 온다고 사탕 드시면 당뇨병을 계속 악화시키겠죠. 그래서 당뇨병의 주범은 여러분 당분이 아니라 지방이 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이렇게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와 같은 이런 패스트푸드, 영양학자들이 일컫는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빈 쓰레기 식품을 먹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소화기가 막히고 이 담즙 분비가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바로 이러한 정제 식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쌀눈에 밀눈에 생명력은 다 깎아버리고 섬유질인 하나도 없는 그런 엑기스만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리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이 모든 혈관을 막고 세포의 독소를 계속적으로 축적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인터넷 뉴스를 보시면 겁나실 거예요. 저는 이 뉴스 보는 게 겁나요. 아빠가 아들을, 친아버지가 또 아들이 부모님을, 친구가 친구를 요새처럼 우리 옛날에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고 성폭행하고 심지어는 살인을 하고 정말 입에 담기도 심장에 떨릴 만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원인이 바로 뇌가 파괴되는 음식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의 영양분을 산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바로 이 비타민 B 콤플렉스, 비타민 B 복합체, 또 비타민 B12, 이 엽산, 이런 아이들 뇌를 건강하게 하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특별히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이 이런 공황장애증이 많이 오는 이유가 식사를 제때 못하고 계속 강박관념, 압박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이제 공황장애가 오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바로 비타민 B 콤플렉스가 다 삭제된 이런 정제식품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생들이 참 많이 오는데 식사법만 바꿔줬더니 한 달 보름 만에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자살하려고 저기 강릉 앞바다에서 죽는다고 협박하던 친구가 와가지고 한 달 보름 만에 건강해져서 다시 병원으로 복귀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게 뇌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우리의 세포를 건강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지 못한 요리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병들고, 우리의 남편이 병들고, 우리 아내가 병들고, 우리 아이가 병드는 원인이 바로 죽은 음식을 계속 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세포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죽은 음식을 가지고 기름에 볶고 튀기고 볶고 지지고 가공하고 산화시키고 활성산소를 만드는 이런 조리법들, 그래서 감자를 그냥 쪄서 먹거나 구워서 먹으면 산 음식으로 드실 수 있을 텐데 감자를 어떻게 해서 먹어요? 기름에 튀겨서 아크릴라마이드, 발암물질이 뜨글뜨글하게 먹이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심장병에 걸리고 협심증에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은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서 배우셔야 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암이 위암, 간암. 너무 자극적이고 맵고 짜고, 청양고추 아니면 요새 중국에서 들어온 마라탕 때문에 또 우리 한국 청년들이, 여대생들이 막 위가 뻥뻥 뚫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죄송합니다 이거 또 마라탕뿐만 아니라 너무 맵고 자극적이고, 청양고추 뭐 매운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음식을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 매운맛에 중독되어 있는 친구들, 여러분 컴퓨터 중독 못지않게 이 위험한 중독이 이 캡사이신 중독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맵지 않은 고추 정도는 괜찮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운맛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의 장기가 다 얼얼하게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료는 여러분의 혈액의 혈관에 열을 일으켜서 신경을 흥분시켜서 다혈질을 만듭니다. 다혈질. 우리 아이들이 왜 다혈질인지 아십니까? 왜 툭하면 뚜껑이 열리고 폭파하고 막 요새 여성분들이 남성을 데이트 폭력에서 여성분들만 폭력을 당하는 줄 알았더니 여성분들이 남자를 무진장 때려가지고 또 뉴스에 나오고 그러대요. 이거 다 왜 그러냐면 내 혈액에 열을 일으키니까 이걸 주체를 못합니다. 신경이 흥분되고. 그래서 일어나는 증세가 이게 성격 파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you are what you eat, 이것을 끊임없이 잊지 말으셔야 돼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몸을 망하게도 하지만, 문제는 내 몸과 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이 마음을 병들게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든 켈리터너 박사는 근본적으로 이 재발되지 않는 암 처치 방법 가운데 이 물리적인 요소는 두 가지, 식단을 개혁하고 천연치료제를 먹고 천연치유 방법을 쓰는 것은 오로지 두 가지라면 나머지 7가지는 이 영적인 이 멘탈 사인이 건강해지는 그 식단을 처방을 합니다. 여러분, 멘탈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이 몸이 회복이 되질 않아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이나 이 공황장애나 이기심에 이 병에 걸려 있거나, 이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료, 탄산음료 아니면 이 물도 못 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맹물은 못 먹어요. 음료수나 또는 이온수나 아니면 탄산음료를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위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이러한 자극성 음식이나 음료가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니까 자꾸 폭발하고 찌르고 받고 들이받고, 그래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맵고 짜고 시고 너무 뜨겁고, 이거 인후 다 망가지게, 너무 차갑고 너무 설있고 너무 익히고. 요새 이 여학생들이 보면 유방암이 왜 많은 줄 아십니까? 한 가정의학과 교수님이 원발은 유방에서 시작해서 자기 진료실 위에 에어컨 바람 때문에 한 2년 전부터 쎄한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제 유방암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진료실 안에만 계시니까 냉장고에서 얼음을 아작아작 씹어 드시고, 그 다음에 에어컨 바람이 바로 머리맡 위에 있는데 언제부턴가 기분이 싸하고 좀 안 좋은 느낌을 받으셨는데, 이제 유방암이 원발로 시작이 돼서 그것이 이제 폐로 타서 이제 림프까지 오셨고, 또 흉수도 차서
그러던 중에 이제 우리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숟가루 스패치 하시는 방법을 보고 이제 오전에 진료할 때는 가운 밑에가 완전히 숯으로 도배를 하시고 오후에 집에 오시면 이 방에다가 찜질방을 만들어 놓고 숯찜질을 하시면서 이 흉수가 다 빠지고 이제 올바른 식사법으로 건강이 회복되신 사례를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얼음물 차가운 거 좋아하기 때문에 요새 젊은 친구들은 그냥 한겨울에도 이 차가운 걸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몸을 다 냉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그 한여름에도요, 이 뜨거운 물을 마셔요. 이 미지근하게. 사실은 찬 음료보다는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의 온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속에서 자꾸 암 환자들이 이 투쟁을 하고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투쟁을 하고 열이 나니까 자꾸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하고 그러시려고 하시는데, 그리고 자꾸 손발 자꾸 내놓으시고 이러시는데, 여러분이 체온을 따뜻하게 하셔야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 쑥쑥, 림프구 쑥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빨리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좋지 못한 식사법 가운데 자극적인 음식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마지막으로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가장 최악의 이 음식물 배합은 바로 단백질과 탄수화물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기 드시고 생선 드시는 겁니다. 밥 먹고 고기 한 점 드시는 게 가장 나쁜 음식물 배합입니다. 상고병의 원인이자 모든 질병의 원인이 바로 잘못된 음식물 배합입니다. 예를 들면 신과일과 단과일을 섞어 드신다든가, 가스차고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방법들, 또는 과일과 생야채를 같이 드신다든가, 이거 다 가스차고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방법들.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섞어도 되는 게 있다면, 예외가 있다면 밥과 콩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밥과 단백질을 같이 드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스가 차지 않으면서 간에 무리를 주지 않는 식사법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사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좋지 못한 음식 때문에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해소하시려면 좋은 음식은 대신 좋지 못한 음식이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우리 한번 반복해 볼까요? 첫째는 동물성 단백질, 또 동물성 지방, 또 트랜스 지방산. 아무리 뭐 감자나 고구마를 가지고도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면 다 활성산소를 만들고 발암물질을 유발합니다. 또요, 흰 설탕, 흰 밀가루, 이 버터, 치즈, 마가린.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버드윅 식사법에서 버드윅 프로토콜에 있어서 이 아마씨와 이제 좋은 지방을 어떻게 먹는지를 다 설명을 해드릴 건데, 얼마나 이 치즈는 전신을 중독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맵고 짜고 또 음식물 배합이 잘못된 것이, 그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또 다른 사인은 뭐냐면 바로 위장이 과로해서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암, 간암, 폐암, 담도암, 담낭암, 식도암 원인이 다 뭔지 아세요? 바로 한자로 입구자, 세 개 밑에 매 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 너무 자주 먹어서 생긴 병, 너무 늦게 먹어서 생긴 병, 너무 급하게 먹어서 생긴 병, 너무 불규칙하고 너무 부절제하게 먹어서 생긴 병.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바로 위장 과로로 사망하게 되는 암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죽하면 한자로 입구자 세 개 밑에 매 산자이겠습니까? 내 입으로 자기 무덤을 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좋은 식사법, 이 위장 과로하지 않고 건강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모두요, 너무 간단하지만 만병통치 식사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위장 과로시키는 주범이 바로 과식입니다. 내가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먹는 게 과식이죠. 특별히 여분의 음식, 내가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양 이외의 가외의 음식은 우리 몸에 부담을 주고 특별히 병적인 발열 상태를 일으킵니다. 항상 몸에 열이 나요. 예. 그것은 위에 과도한 분량의 혈액이 모이게 함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끌어다가 소화를 시키려고 힘을 쓰기 때문에 과도한 분량의 혈액이 모여서 손발은 신속하게 차갑습니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사실은 내가 이 과식을 하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소화기관의 일을 마칠 때에는 무기력하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식사를 과하게 드시면 여기 오셔서 아침에 강의 시간에 계속 저한테 인사하고 계시죠.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다 쓰시기 때문에 중증이신 분들일수록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적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과일과 같은 단당류는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몸에 꼭 필요한 영양분은 주면서 적절하게 독소를 빼주는 가장 좋은 식품이 되겠죠. 음식이 되겠죠. 계속해서 과식하는 이들은 이 기진맥진한 느낌, 소화시키느라 에너지를 다 쓴 이 느낌을 뭐라고 한다고요? 배고파. 난 왜 먹어도 배고프지? 특별히 간호사들이, 제가 병원 생활 때 우리 꼬마 간호사들이요. 이게 식사를 제때 못하니까 이 환우분들이 오실 때 뭐 파리바게뜨, 크라운 베이커리에서 빵이나 초콜릿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옵니다. 틈틈이 나가서 간식을 해요. 병원에 가보면 많이 이러고 있죠. 먹어도 배고파요. 그리고 먹어도 한 친구는 얼굴이 너무 이쁜데 결혼할 때가 다 됐는데 이제 그 신랑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 심각한 고민을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언니, 내가 입냄새가 완전히 썩는 데가 나서 내 남자친구하고 뽀뽀를 할 수가 없어요. 나 이것 때문에 진짜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왜 그걸 뽀뽀를 안 하려고 그러냐고 우리 이제 결혼할 사이인데 그러면서 막 그러는데 자기하고 뽀뽀하고 나면 네 입냄새 때문에 저기 도망갈 것 같아. 언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의원에도 가보고 별짓을 다 해도 낫지 않는데요. 과일식 3일 2번 하니까 싹 없어졌어요. 온몸에 독소가 다 빠지고 그 이쁜 애가 피부 트러블이 자글자글하던 게 온몸에 독소가 가득 차서 온몸이 하수구가 돼 있어요. 트랩통으로 뚫으셔야 됩니다. 뭘로? 해독으로. 그랬더니 입냄새 나는 거 싹 없어지고 매일 피곤하고 짜증나던 거 그거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어서 여러분의 장기를 혹사시켜서 기진맥진에 있을 때 이걸 여러분 배고픈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고프시면 물 드셔야 돼요. 혈액을 맑게 하라는 신호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것은 소화기관의 과로 상태에서 오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들이 배고파서 배고픈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하늘마을에 오니까 이식하니까 너무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여기 종이컵에다 몰래 요거 챙겨가지고 가서 밤에 땅콩 하나를 막 이러면 여러분 절대 회복 안 되십니다. 아셨죠? 어떤 때에는 두뇌가 마비돼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활동에 실증이 나게 될 만큼 기진맥진해진다는 것입니다.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다 쓰느라. 자, 여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빨로 자기 무덤을 파는 무엇을 피하라? 과식을 피하라. 여러분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자기 무덤을 뭘로 파셨냐면 내 이빨로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무덤 파갖고 여기 오신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지금 2명 중에 하나가 다 암에 노출돼 있죠. 다 자기 이빨로 자기 무덤을 파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리얼하게 와닿지 않으십니까? 전 너무나 리얼하게 와닿아요. 제가 꿀꿀이라. 자, 소화되어서 흡수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썩은 물질이 위장에 축적이 돼서 입에서 썩는 내가 나고 눈이 시뻘겋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 썩는 내 나서 옆에 있는 남자가 뭐 자고 일어나면 뭐 그 환상의 그 아내가 아니에요. 정말 괴롭죠. 이제 이 위에서 썩은 물질이 위장에 축적이 되고 호흡에 지장을 주니까 숨을 쉬면 썩는 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서 생명력이 다 소모가 되고 심지어는 소화하다 에너지를 다 끌어다가 뇌신경에서까지 에너지를 끌어다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막히면 뭐가 막혀요? 두뇌도 막힙니다. 과식하는 사람들, 옛 어른들이 미련한 남이 뭐도 많이 먹는다? 밥도 많이 먹는다. 맞는 얘기입니다. 예. 밥을 많이 먹으면 미련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위장에서 소화시키다가 이제 에너지가 딸리면 어디서 끌어오냐면 뇌에서 끌어오니까 흐리멍텅하고 멍청해지는 것입니다. 참 우리 옛 어른들이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사람이 하루 사용하는 에너지의 3분의 1 이상이 어디다 소모되냐면 소화하는 데 소모가 되는데 환우분들이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치료하는 데 에너지는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급적이면 단당류로 소식으로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치료하는 데 에너지를 전환하도록 지혜롭게 회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기관의 활력이 상실돼서 체력이 다 소모돼서 피로감이 증대가 됩니다. 여러분 과식이 비만의 원인도 되지만 여기 저는 살이 너무 안 쪄가지고 자꾸 먹어야 돼요 하시는 분들 너무 먹어서 살이 안 찌는 건데 안 오셨네요. 꼭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살 안 찐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요 되게 과식하십니다. 빼시작 마르셨는데 보면 내장 비만이 있고 빼시작 마르셨는데 보면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력을 입으로 다 풀어버리시는 분들이 있고 너무 많이 먹어서 풀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살이 안 찌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좋지 못한 식사법 바로 위장이 과로해서 사망하는 좋지 못한 식사법 가운데 너무 많이 먹어서 모든 생명력이 다 소모당해서 심지어는 뇌에서까지 에너지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위장 과로로 사망한다면 두 번째는
우리 엄마들이 이 슈퍼에 가시면 뭐 이마트나 어디 이런 데 홈플러스 같은 데 가시면 막 간식 담으십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베이컨 뭐 우유 계란 치즈 막 뭐 패스트푸드 과자들 막 담으세요. 우리 아이들 빨리 죽이기. 10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실행하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죄송하시면 이 간식이 우리 가족들을 이 건강을 잃게 하는 가장 주된 범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대부분 많이 현기증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장은 우리가 쉬기 위해서 누울 때 그 일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헐적 단식 거꾸로 가시면 안 돼요. 예, 아침은 굶고 저녁은 많이 먹고 거꾸로 갑니다. 위장은 우리가 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잠자려고 누우실 때 일을 완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장도. 여러분이 자려고 누웠는데 위장은 밤새도록 소화시키고 있어. 거기다 단백질, 지방질 먹어. 저녁에 간단하게 먹는다고 또 견과류를 드십니다. 견과류는 절대 저녁에 드시면 안 되죠. 소화시키는데 5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몸의 다른 부분과 같이 위장도 휴식을 누려야 합니다. 특별히 잠자는 시간 중에는 소화작용이 진행돼야 합니까? 진행되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이 잠잘 때는 여러분의 위장도 자야 합니다. 여러분은 잔다고 누웠는데 조금 전에 밥 먹고 이제 잔다고 노곤하고 졸리우니까 이제 그대로 자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뇌가 막혀버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가 다 막히고 혈관이 막히고 심장이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 중에는 소화작용이 진행되지 않아야 하고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줬던 위가 그 일을 이행한 후 위장이 기진맥진해 드는데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피곤하고 노곤하고 이거 뭐 식곤증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드셔서 그래요. 너무 자주 드셔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위 절제하시고 오시는 분들, 위암 환자들 왜 그렇습니까? 위암 환자들, 담도암 환자들, 췌장암 환자들 다 소화기 병들 환자들은요. 너무 자주 먹어서 생긴 병인데 위 절제하고 나서 한 번에 많이 못 먹는다고 7번, 8번씩 나눠서 먹으라고 병원에서 여러분들 처방 받으셔갖고 오시면은 다들 저는 8번 먹어야 되는데 어떡하죠 하시는데 그럼 평생 위 전절제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계속 도미노로 여러분의 몸이 붕괴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환우분들이 어디서부터 살려야 하는가? 모든 암 환자들 소화의 생리학. 아무리 위를 절제하셔도 소화기부터 살리셔야 합니다. 위 절제하시고 나시면 더욱더 담즙 분비 안 되겠죠? 담낭 절제하시고 하신 분들 더욱더 담즙 분비 안 되죠. 그런 분들이 너무 자주 드시면 어떻게 돼요? 소화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기진맥진해져서 여러분들이 장기가 계속적으로 연쇄적으로 도빈으로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참된 생리학에 대해서 영양학에 대해서 참된 의학에 대해서 진짜로 이제는 올바르게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줬던 위가 그 일을 이행한 후에 위장이 기진맥진해지는데 이것이 노곤함을 일으키는 원인이고 이 노곤함을 일으키는 이 원인은 근본적으로 바로 육식하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은 사실 한 점만 먹어도 우리가 하루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오버가 됩니다. 한두 점만 드셔도. 그래서 육식하는 결과로 또 너무 자주 먹는 간식하는 결과로 너무 많이 먹는 과식하는 결과로 여러분들이 자꾸 밥 먹고 나면 노곤해지고 소화시키는 에너지를 다 쓰니까 피곤하고 짜증나고 무기력증이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거 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장을 혹사시키고 학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위장은 건강에 좋지 못한 음식을 처리하는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피로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소화기관들이 휴식을 갖지 못해서 점점 약해지게 되면요. 어떤 증세가 오냐면 팽그르르 돌고 어지럽습니다. 지금 약하신 분들이요.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가뜩이나 몸이 아파가지고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이 기운 없다고 자꾸 먹어대시면 자꾸 어지러워요. 왜요? 소화력을 다 끌어다 쓰기 때문에 생명력을 다 소모시키고 소화기관들이 휴식을 갖지 못하니까 자꾸 과로해서 소화기가 과로해서 어지럽고 현기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현기증 나니까 아이고 기운 없어. 그리고 또 가서 집어먹는 겁니다. 또 급하게 어지러우니까 막 허겁지겁 집어먹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병 주고 약 주고 병 주고 약 주고 이래서 현기증을 느끼면서 자주 먹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현기증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 내어 보십시오. 식사의 횟수와 양을 줄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반전 드라마입니다. 반전 드라마. 여러분이 기운이 없고 체력이 딸릴수록 많이 드시래요. 보니까 식사의 횟수와 양을 줄이래요. 늘리래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살 빠지고 채식하고 암세포는 줄어들어서 좋긴 좋은데 살이 자꾸 빠진다고 사모님들이 늘 전화하십니다. 뭐 요것 좀 더 먹이고 저것 좀 더 먹이느라 남편 빨리 죽이지 마시고 자제하시라고 제가 매일 잔소리하는 이유가 식사의 횟수와 양을 자꾸 늘리시면 여러분 남편 빨리 보내는 길입니다. 아셨죠?
식사의 횟수와 양을 줄이시면 현기증이 없어집니다.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덜 쓰시기 때문에. 평범하고 단순한 음식을 하루에 몇 번? 2번, 많아야 3번 먹는 것으로 만족하셔야 합니다. 이제 중간에 뭐 땅콩 한 점, 사과즙 하나, 뭐 그나마 과일은 단당류라 덜합니다. 그런데 뭐 견과류는 5시간에서 7시간 소화시키는데 땅콩 한 점쯤이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위장은 일하고 쉬는 정해진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불규칙하게 먹고 식사 사이사이에 간식하는 것은 건강 법칙을 범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빨리 죽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뭐가요?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는 것이. 그래서 규칙적인 습관과 적당한 음식으로 위장이 이제 아무리 위를 절제하셨다 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하셔서 사실 여러분들이 위 절제하고 전절제하고 뭐 2분의 1 절제하고 이 절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식생활 한두 달만 고치시면 여러분 위 절제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어펜딕스, 부록으로라도 주신 게 없어요. 다 완전하게 이제 맹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 몸의 기관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르기 전에 절제하기 전에 섹션하기 전에 한 번쯤 더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왜? 절제하기 전에 반드시 유방 절제할 때 림프 같이 가죠. 면역력 초퇴되죠. 유방 절제하고 얼마 안 있어서 자꾸 폐로 타고 림프로 전이 되는 이유가 뭔지를 이제는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장기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위장은 하루에 8번 식사하는 것으로 길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대개 위절제하고 오시는 분들이 자기 하루에 8번 먹어야 된다고 병원에서 이 차트 가져오셔서 이렇게 해서 8번 먹으래요. 위 다 절제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못 먹으니까 조금씩 자꾸 간식하래요. 이게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사람 죽이는 방법이에요. 물론 처음에 수술하시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물론 유동식을 드실 수도 있고 부드럽게 소프트하고 좀 이런 것들로 한 번에 많이 못 드시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규칙적으로 한 교수님이 위절제 수술을 하고 오셨는데 너무너무 후회하셨어요. 한 달 만에 이제 항암하려고 예약 다 잡아놓으셨는데 가보더니 이 교수님들이 다 놀라시더래요. 완전히 너무나 이게 놀랍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오셔서 이제 8번 드셔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3번으로 규칙적으로 드려봤더니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이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제 강의 준비하고 뭐 또 논문 심사하고 늘 바쁘시던 교수님이 식사를 제때 못 하시니까 교수님도 이 간호사들처럼 주로 이제 간식을 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번 먹는 게 습관이 돼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자기가 수술을 하고 났지만 비록 3번 먹는데도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과일을 먹으니까 날아갈 것 같아요. 이 뇌 학구력이 너무너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 교수님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시겠습니까? 연세가 지금 원만하신데도 지금 가장 좋은 학구력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위장은 하루 8번 식사하는 것으로 길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공급되지 않으면 현기증을 느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자주 먹어야 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처음에 3끼에서 2끼로 바꾸는 사람들은 처음에 다소 현기증으로 고통을 당하고 특히 3번째 식사를 하던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고프시죠. 하늘마을 오시면 3식하시다 2식하니까 막 배가 고프고 아침에 일어나면 배고파 죽겠어요. 배가죽하고 등가죽하고 달라붙는 것 같아요. 막 어지러워요. 이거 다 여러분 해독 사인입니다. 여러분 몸이 이제서야 평생토록 하수도록 장청소, 간청소, 대장청소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대장에 썩은 물질이 잔뜩하고 이 간에 썩은 물질이 잔뜩하고 폐에 썩은 물질이 잔뜩하던 거 이제서야 해독하니까 장기가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뭐가 답이다? 해독이 답이다. 여러분 자르기 전에 이 항암으로 방사선으로 처치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너무 심각하게 지금 이게 진행이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절제를 하실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항암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 절제하기 전에 한 번쯤은 더 2-3달 정도는 자연치료하시면서 여러분 몸에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혹사하고 망가뜨렸던 몸에다가 기회를 한번 주세요. 2-3달 동안 갑자기 암이 갑자기 산더미같이 커져가지고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2-3달 동안만 여러분의 이 막힌 혈관들을 다 뚫어주고 세포를 청소하시고 간 청소를 하시고 위장 청소를 해보시면서 놀랍게 말기 암 환자들이 그 어떤 처치로도 회복 안 되던 사람들이 해독식 2달 하고 나니까 싹 회복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예? 막스거슨 박사의 이 많은 암 환자들이 가서 회복되는 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하늘마을에 오시는 많은 암 환자들이 항암 방사선 수술 안 하고 오셨는데 회복되는 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유는 바로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 위장 과로로 사망함이 주된 사망 요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한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만일 짧은 기간 동안 꾸준히 계속하면 이 현기증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성경적인 식사법은 사실은 이식입니다. 예, 아점, 점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식사법으로 이식하시고, 저녁에 저희가 과일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식사법이 삼식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저녁을 먹던 시간에 자꾸 이게 이제 위산이 좀 분비되면서 먹을 걸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나마 단당육을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안 쓰면서 정상세포에게도 이 파이토케미칼이 영양분을 줄 수 있으면서 독소를 뺄 수 있는 가장 좋은 이 과일식으로 해독식을 하게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차차차차 여러분의 위장을, 망가진 위장을 회복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규적인 식사를 한 후에 위장은 5시간 동안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아침에 7시, 8시에 식사를 하시고, 점심에 1시쯤에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 5시나 6시쯤에 과일을 드시면서 여러분의 이제 망가진 장기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다음 식사까지 극소량의 음식도, 땅콩 한 점도, 물 외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장기를 살리는, 제발 주인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오는 사인의 위암이고 간암이고 폐암입니다. 저 좀 제발 좀 쉬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위암이고 간암이고 폐암이고. 저 너무 지쳤어요. 좀 쉬게 해주세요. 얼마나 집어넣는지, 얼마나 밀어넣는지. 주인님 이제 그만! 나 좀 살려주이소! 예, 맨날 치맥, 병원 퇴근하고 나면 뭐 치킨 먹고 맥주 먹고 장기를 얼마나 혹사시키는지. 여러분 모두가 지금 현대인들이 다 병들어 있는 이유가 바로 잘못된 식사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적당한 환경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일정량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 오늘 근무가 많아. 식사를 한두 시간 늦추게 되면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의 위장 조직의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위는 음식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던 그 시간에 음식을 요구합니다. 만일 그 시간이 지연되면 조직의 활력이 감소돼서 식욕이 완전히 감퇴되어 버립니다. 특별히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아무것도 5시간, 6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심지어는 한 개 사과나 한 개 견과나 땅콩이나 혹은 어떤 종류의 과실이라도 먹는다, 먹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내 이빨로 내 무덤을 파는 행위를 이제는 그만 중지하시고, 이제는 내 이빨로 내 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면 내가 치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법칙을 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식욕이 왕성해지고 건강이 크게 증진됩니다. 여러분 저녁에 과일 드시니까 아침에 식욕이 땡기시죠 이제는? 옛날에는 저녁에 뭘 먹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썩는 나고 피곤하고 나 뭐 죽을 병 걸린 거 아니야? 맨날 그러시던 분들이 이제는 몸이 날아가. 그리고 배고파서 잠을 더 못 자겠대요. 배고파서 더 빨리 일찍 일어나게 돼요. 세포가 다 wake up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자주 간식하는 사람일수록 대장암부터 시작해서 위장, 간장, 신장 쫙 장누수 증후군에 의해서 이 도미노 현상으로 암 발병률이 높죠. 뭐 하는 사람일수록? 자주 먹는 사람일수록. 위장은 5-6시간 간격에 소화될 시간이 필요한데 장기가 쉴 시간을 주지 않고 장기를 혹사해서 소화기관들이 망가져서 마침내 비참한 소화불량자가 되는 것이 암의 4번째 증세가 처음에 뭐였죠? 여러분? 암이 걸리면 세포가 폐색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체 현상을 일으켜 그 세포가 뭐 위에서 폐색이 되고 이 노폐물로 독소로 폐색이 된 것이 그 다음에 림프관 폐색 4번째 사인이 뭐냐면 소화불량 증세인 겁니다. 암 환자들 공통점이 장기적으로 소화불량 증세를 앓고 있어요. 왜?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늦게 먹고 너무 급하게 먹고 너무 빨리 먹고 그 다음에 뭐 해서요? 좋지 못한 음식물 배합법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장기가 다 혹사당해서 모두 남은 어디서부터 붕괴된 거예요? 대장부터 망가진 겁니다. 소화기부터 위장부터 쫙 망가져서 도미노로 위, 식도, 소장, 대장 쫙 붕괴돼서 망가져서 온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암이라는 것입니다. 비참한 소화불량 증세에서 여러분이 해방되시려면 이러한 식사법으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가장 좋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암도 치유되는 만병통치 식사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뭐였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위장과로로 사망함 또는 좋지 못한 요리로 사망함이라고 하는 묘비명에 걸릴지도 모르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파악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시려면 이제는 죽지 않고 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이것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책의 좋은 음식과 올바른 식사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는 비결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으로 이제는 만병이 통치되는 그러한 결과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